안녕하십니까. 백배진한 경제TV의 배진환입니다. 최근 게임주 하락으로 많이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게임주 빅뱅의 김단 저자님을 모시고 지금까지 몰랐던 게임주의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단이고요. 네. 그 테시스 컨설팅이라는 그 웹비즈니스 전문 컨설팅 펌을 운영하고 있고 소셜 카지노 인디 게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단입니다. 소셜 카지노가 웹 보드 게임, 뭐 카드류라든지 슬롯 머신과 같이 그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의 뭐 카지노의 양식을 딴 그 캐주얼한 게임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사행성은 지금 국가적인 규제로 없는 상태에서 그런 어떤 카지노의 어떤 도파민 작용, 어떤 좀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좀 가벼운 장르의 카지노 게임을 소셜 카지노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 게임을 제가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거 기사에 보니까 이게 뭐 50만 원 한도에서 뭐 70만 원으로 올린 돈 나왔던데, 뭐 이게 뭐 카드를 원위를 바꿀 수 있는 한도가 뭐 있나 보던데. 네, 이게 한국이랑 중국이 유독 소셜 카지노에 대해서 규제가 심한데 한국은 특히 이제 그 월 최대 한도가 50만 원까지 게임 머니를 사용할 수 있고 1회 5만 원 정도까지만 그 베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제가 되어 있고,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지역에는 이제 규제가 없어요. 근데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게임 산업 규모가 250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카지노 게임을 음성이랑 양성이랑 다 합치면 이제 400조 정도예요. 근데 이제 뭐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카지노 사업을 굉장히 죄악 산업으로 여겨가지고 규제를 조금 많이 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인플레가 좀 심하게 되고 있고 세수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온라인 카지노를 합법화시켰어요. 이게 아이게이밍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소셜 카지노 시장이 지금 한 9조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이게 또 블록체인 트렌드랑 만나가지고 그 게임 머니를 그 블록체인의 어떤 그 가상화폐로 조금이나마 연동을 시킬 수 있으면 이게 좀 게임의 몰입도가 강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영국 같은 나라는 어차피 카지노 산업, 뭐 음성 카지노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차피 음성으로 할 거면 조금 사행성을 약화해서 국가가 규제하는 한도 내에서 온라인으로 즐겨서 세수를 좀 강화를 하자. 그 시장이 바로 아이게이밍이라는 시장인데 그게 굉장히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게임사들이 소셜 카지노 게임을 진입하는 것을 굉장히 좀 공표를 조금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 지금 한 40%의 대형 게임사들이 다 소셜 카지노로 진출되어 있어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그렇고요. 그럼 실질적으로 오프라인 카지노 매장들은 캐파가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강원랜드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상장이 돼 있는데 그 대면 카지노 업체들을 우리가 그 코로나 이제 끝나면 수혜받는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만큼 이제 조금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가 되고, 아무래도 뭐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 채널로 조금 변화를 하게 된다면 대면 카지노 업체들은 파일을 조금 뺏기겠죠. 근데 그래도 뭐 워낙 많이 즐기니까 그 산업에 대해서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도 관심이 가네요. 요즘 보드 게임 쪽이 뭐 많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특히 뭐 홀드업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럼 게임을 직접 만드시는 것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제가 그냥 조그맣게 그 사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뭐 개발자 2명 정도 있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뭐 제가 아직까지 뭐 역량이 부족해서 뭐 이렇게 대규모로 출시할 정도는 아니고 뭐 취미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자님께서는 주로 이제 게임주에 집중해서 책을 쓰셨는데 게임주만 분석하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뭐 게임을 엄청 잘하시나?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섹터 가운데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게임주라고 생각을 해서 집필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컨텐츠 수출액이 14조예요. 근데 거기서 10조를 게임주가 벌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K-드라마, 뭐 K-팝 그것만 기억을 해요. 근데 게임주가 이렇게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있는데 그 현금을 바탕으로 뭐 소셜 카지노라든지 뭐 블록체인이라든지 메타버스로 이렇게 많은 신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아직 그 가치를 몰라보는 거죠. 근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산업의 그 영업이익 규모가 넥슨을 제외한 국내 10대 상장사의 그 영업이익 총 합계액이 2조 원 정도였어요. 근데
자, 20년 만에 처음으로 이게 3조 원을 돌파할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그 기대와 상관없이 많이 빠져 있죠. 그렇죠. 최근에 엄청 빠졌다가 근데, 최근에 조금 네. 반등 줬다만 그래도 많이 빠졌죠. 1분기에 당장 뭐 크래프톤이 3천억 이익을 내고 네. NC소프트가 2,500억 네. 이익을 냈어요. 네. 양사 모두 창사 이래 처음으로 영업이익 1조 원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양사가 2조 원을 벌어들여요. 네. 나머지 1조 원은 뭐 여러 가지 다른 게임사들이 충분하게 감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 정리해서 말하면 올해는 영업이익 3조 원을 넘길 게임업계 사상 최초의 역사적인 해가 될 거다. 그러나 지금 주가는 굉장한 저평가 상태이다. 컨텐츠주 뭐 웹툰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이런 부분의 PR이 다 50배가 넘어요. 네. 그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지 않고 있는데도. 근데 게임업계 PR은 20배 규모예요. 근데 이게 메타버스 트렌드라든지 블록체인 트렌드라든지 여러 가지 신사업 트렌드를 가장 물처럼 잘 흡수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 그 게임 업계인데 지금 저평가 국면이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게임 산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애정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게임 그 산업 경쟁력은 저는 전 세계 1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PC 게임은 거의 80%의 게임이 스팀 플랫폼을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 네, 스팀. 예. 동시 접속자 수 역대 1위가 배틀그라운드 830만 명, 네. 2위가 로스트아크 130만 명, 스마일게이트. 예. 뭐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단일 게임 중 누적 매출 1위가 바로 던파 모바일. 그 인구가 뭐 5천만밖에 되지 않는 나라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인데 조금 폄하받는 그렇죠. 조금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정보 비대칭성을 조금 완화해드리고 컨텐츠를 좀 드리고자 이제 방송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를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게임즈 한번 넣어보려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해 봅시다. 제가 생각하기도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좋은 종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게임주가 저평가돼서 일단은 뭐 좋아하셨다고 하는데 게임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신작 게임 웬만하면 다 해보고 있습니다. 다 해보고 있고 레벨 10까지는 다 올려놓고 다른 게임으로. 국내에 또 이렇게 유수에 보통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저평가됐나고 또 생각해 보면 정부 규제, 또 뭐 중국 환호 문제, 뭐 이게 신작에 대한 뭐 우려. 자, 일단은 뭐 말씀 주셨다시피 게임 그 업은 무조건 IP가 생명입니다. 근데 블리자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자면 블리자드는 뭐 디아블로, 뭐 워크래프트, 뭐 오버워치 뭐 이 정도 IP로 거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82조 원의 인수를 당했죠. 근데 IP의 수명은 약 20년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 그 IP를 개발하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데브 시스터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쿠키런이 IP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RPG 게임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 적자를 내다가 마이너스 60억 적자를 내다가 2020년도에 21년도에 600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어요. 근데 같은 IP라도 어떻게 활용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쟁력이 다르고 근데 이게 게임 업계가 저평가 받는 이유가 불확실성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불확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결국에 게임주의 매출이 확 오르는 시점이 신작 게임을 발표할 시점인데 일단은 저희가 게임 출시 일정을 IR 자료를 통해서 모두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게임이 기존에 있던 경쟁력이 있는 IP일 경우 뭐 당연히 이제 팬덤이 유입이 될 것이고 뭐 사전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흡수할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게임 출시되는 그 분기에는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데브 시스터즈 이게 게임주의 대표적인 텐베거살인데 출시되는 그 해에는 눌림목이 생겨요. 그 마케팅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폭증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게임주에 대한 이해도가 시장이 굉장히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주가가 안 올라요. 그냥 실적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해부터 실적이 뭐 두세 배씩 하고 오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뭐 리니지 뭐 W의 사례를 보다시피 그래서 굉장히 이제 뭐 텐베거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예를 들자면 뭐 신약 업체 아니면 게임 업체인데 신약 업체는 저희가 임상 데이터를 알아도 내부 데이터랑 외부 공표 데이터랑 맞는지 대조할 수도 없고 전문 지식으로 도배되어 있고 뭐 저희가 정보 비트칭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실적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임상 실패를 했을 경우에 리스크가 굉장하고 근데
바이오 업체 뭐 진단이라든지 바이오 시밀러 업체는 경쟁력이 괜찮아요. 저희가 예측할 수도 있는 부분을. 근데 신약 업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인데 게임주는 미들 리스크 하이 리턴 게임이에요. 상대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리한 투자 포인트죠. 예.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MMORPG, 아까 보드 게임도 있고, 뭐 그다음에 총 쏘는 걸 뭐라 그러죠? FPS 게임. FPS 네. 게임. 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뭐 한번 좀 분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당연히 말했던 RPG 게임은 가상 현실에서 게이머가 자신의 캐릭터를 육성시키는 게임을 말하고 거기 MM이라는 멀티 플레이어가 붙으면은 여러 명의 사람들이 같이 이제 레벨을 올리고 경쟁하는 걸 MMORPG 게임이라고 하고 게임 매출의 한 80%가 MMORPG를 통해서 발생을 해요. 그리고 바람의 나라 리니지 MMORPG를 그 시장에 처음으로 내놓고 그 유행시킨 게 바로 한국이에요. 그리고 MMORPG가 있고 FPS는 뭐 총게임, 간단하게 말하면 총게임인데 배틀그라운드가 있겠죠. 배틀그라운드가 있을 수가 있고 뭐 보드게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애니팡이라든지 뭐 쿠키런, 뭐 오븐브레이크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캐주얼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RPG 게임이 그 게임의 핵심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그 유저들이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 캐릭터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 레벨을 올리고 싶고 그 동인에 의해서 과금을 하는 건데 뭐 FPS 게임은 이제 공정성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뭐 총을 굉장히 좋은 걸 가지고 있고 상대가 뭐 굉장히 안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경쟁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스킨 구매 같은 걸로 이제 과금을 유도하는데 그 배틀그라운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이 전 세계인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제 과금력이 낮아도 커버가 되는 구조고 롤도 그렇고요. 뭐 일단은 그렇게 분류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지금 그래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어떤 거죠? 이때 보드가 제일 많이 버나? 일단은 그 MMORPG가 저희 나라가 특히 이제 아시아권 지역은 MMORPG가 뭐 매출 비중이 한 80% 정도고요. 미국이나 뭐 서구권으로 갔을 때는 한 60% 정도, 50% 정도로 떨어지는데 그 게임 규모로 치면 MMORPG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가성비라 그러죠. 뭐 게임 규모 대비 예를 들어서 이제 W 게임즈라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가 시총이 7천억인데 영업이익을 1,600억 벌어들여요. PR이 뭐 7, 8배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데 시장도 그 가성비를 뭐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아까 말했듯이 블록체인 트렌드랑 만나면 산업 자체가 좀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네, 주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셜 카지노랑 MMORPG 두 가지가 조금 방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10대 기업 게임주들의 현 상황은 어떤지 하나씩 한번 짚어주시면 좋아요. 자, 일단은 그 국내 게임 산업 규모는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40조 정도로 추산이 돼요. 올해 기준으로. 그래서 뭐 모바일이 120조, 뭐 콘솔 게임, 뭐 엑스박스라든지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게임이 60조, 그리고 PC 게임이 60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240조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모바일 게임 시장은 그래도 좀 선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게 매출이 아시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 서구권이라 유럽이라든지 저희가 진출에 성공하게 된다면 좀 어포텐셜이 조금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바일 게임은 그 서구권 진출이 방점이다. 그리고 서구권 진출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기업은 카카오게임즈, NC소프트 둘 다 이제 리니지 W랑 오딘을 서구권에 출시 런칭을 할 계획이 있는데 서구권 게임들이 우리나라 MMORPG를 조금 좋아해준다면 이게 어포텐셜이 많이 열릴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콘솔은 저희가 시장 침투율이 한 3%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콘솔의 특징이 뭐냐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좀 퇴근하고 소파에 늘어지게 앉아가지고 좀 편하게 하는 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면 스토리가 굉장히 완성도가 있고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래서 콘솔 게임을 하는 건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기존의 IP를 재활용하면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는데 굳이 왜 콘솔로 뛰어들어야 되지 이런 의문을 느꼈어요. 근데 크래프톤이 30억을 들여서 이제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거대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근데 배틀그라운드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크래프톤 입장에서. 그러니까 몸이 가벼워요.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인수를 한 거예요. 콘솔 게임 스튜디오들을. 그 글렌 스코필드라는 콜 오브 듀티를 만든 핵심 개발자가 있는데 그 글을 뭐 어떻게 영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사를 인수한 게 아니라 영입을 해봐요.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는 그 콘솔 게임을 하반기에 출시하는데
이게 조금 국내 기업 가운데 제일 좀 경쟁력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콘솔 게임 시장은 크래프톤과 뭐 넥슨도 엠파크 스튜디오라는 스웨덴 스튜디오를 인수해서 지금 신작 게임을 런칭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콘솔은 이제 넥슨하고 지금 크래프톤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아까도 말했듯이 크래프톤과 뭐 저기 그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를 만든 스마일게이트가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마일게이트는 비상장이잖아요. 상장되어 있잖아. 네, 알기로는 알짜배기 회사 1년에 뭐 3천 원 이상 버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천도 더 벌죠. 예. 제가 이게 지금 비공식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건데 1조 넘게 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 참 굉장히 진짜 우리나라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이게 원래 국내에서 실패했다가 중국 가서 네, 맞아요. 게임이죠. 이 게임 이름이 뭐죠? 그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 크로스파이어. 부르시는. 국내에서 실패해도 해외에 가서 이렇게 성공하는 사례들도 있고, 컴투스도 그러지 않았나요? 컴투스도 국내에서 실패하고 일본에 가서 성공했잖아. 네, 컴투스도 서머너 좋은가. 제가 이게 그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북미 지역이나 서유럽 지역이 저희가 MMORPG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예외가 컴투스예요. 서머너즈가 검은 사막하고 서머너즈 이 두 개는 그 세계관 자체가 뭐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좀 서구인들이 좋아할 만한 캐릭터의 스토리텔링도 좀 완결되어 있고, 그래서 서머너즈는 글로벌 조회수 그 유저가 1억 정도가 되는데 다운로드 수가, 근데 그게 대부분이 북미나 유럽에서 나와요. 대단한 거죠. 네. 일본에서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일본도 많이 하죠. 네, 일본도, 네. 네. 일본도 많이 하고. 네. 아무튼 한국에서는 잘 안 되지만 네. 서머너즈 자체는 일본, 네. 뭐 유럽, 북미, 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좀 경쟁력 있는 게임이죠. 네. 게임 산업이 얼마나 망하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어요? 게임 산업이 뭐 대다수는 망한데 그래도 뭐 상장이 돼 있다는 것 자체는 뭐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상장돼 있는 건 사실 엄청난 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스타트업들은 돈을 만드는데 인력도 계속 되고 광고비도 필요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 만드는데 시간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더라고. 근데 기존에 있는 게임 회사들은 일단 1년에 그래도 뭐 보니까 뭐 1,000억 이상 버는 기업들이 많더라고. 그런 기업들은 그래서 신작 깨져도 또 다른 신작 그렇죠. 그 중에 뭐 한 10개 하다가 하나만 성공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지금 아까 조사한 대로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수 있는 회사. 그렇죠. 네. 그게 뭔지 한번 네네.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2022년은 상반기에는 게임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시선도 있는데 하반기에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도 예정되어 있는 게 있는가요? 자, 제가 하반기 이슈를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일단은 던파 모바일이 전 세계 단일 게임주 중에 누적 매출이 1위라고 했는데 던파 모바일은 이미 판호를 획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조금 압력을 가하는 게 있어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미루고 있는데, 어쨌건 하반기에 출시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그 크래프톤의 배틀그라운드 중국 버전은 이제 화평정령이라 그러는데 그게 한 2, 3위 정도로 1매출 뭐 한 100억 정도 내고 있는데 그거 그냥 가뿐히 넘을 것 같아요. 가뿐히 넘을 것 같고 예상 영업이익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한 1조 정도 잡힐 것 같고 일단은 그거를 통해서 이제 낙수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넥슨 같은 경우에는 PIF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가 뭐 7% 지분을 매입을 했어요. 미리 알아보고. 그래서 일단은 던파 모바일이 제일 굵직한 이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에 너무 이제 치중되어 있다. 그리고 매출의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다. 근데 그 얻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콘솔 게임, AAA급 콘솔 게임을 두 종을 출시를 해요. 두 종을 출시를 하는데, 근데 그게 한 300만 장 정도 각각 팔릴 경우 영업이익이 예상이 한 1,500 정도를 벌어들이게 됩니다. 근데 콘솔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뭐 게임을 할 때마다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패키지를 10만 원에 팔아버리니까 재무제표가 확실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은 지금 재무제표는 올해 영업이익은 1조를 넘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 어차피 주가는 미래의 수익을 먹고 사는 거기 때문에 콘솔 게임까지 성공을 하게 되버린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안심을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연금에서 크래프톤 투자 비중을 30% 올렸어요. 조금 더 투자를 했어요. 크래프톤도 볼만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추천하고 싶은 종목이 컴투스인데 지금 1조 정도로 컴투스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데
서머너 주어가 이제 2014년에 출시가 됐는데 지금 8년 만에 제대로 된 그 시리즈물을 서머너즈 크로니클을 출시를 해요. 언제 출시한다고요? 하반기에? 이 하반기에 출시를 할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서머너즈 그 약간 서구권 게임 유저들이 의리가 있어요. 10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래픽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영업이익을 1,000억씩 벌어주고 있는데 근데 그 게임이 성공하면은 700~800억 정도가 더 떼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컴투스의 PR이 뭐 10배 정도인데 5배까지는 아무리 그 시장도 양심이 있지 가만히 안 내버려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뭐 컴투스는 이제 위즈육 스튜디오라는 이제 컨텐츠 자회사도 있고 위즈육 스튜디오는 또 레몽레인이라는 자회사가 있고 이제 그 종합 컨텐츠 그러니까 게임사들이 컨텐츠로 이제 산업이 유입이 되는 이유가 컨텐츠들이 밸류에이션이 높잖아요. 50배 정도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을 좀 희석시켜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높게 벌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컨텐츠 산업으로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그 기업이 이제 컴투스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수혜를 볼 것 같고요. 그리고 불구운 사막 출시를 하는 거, 펄어비스의 불구운 사막 출시. 뭐 이 외에도 뭐 그 리니지 그 NC 소프트가 10년 만에 프로젝트 TL이라는 신규 IP를. 그러니까 이게 신규 IP. 예, 국내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비. 예, 근데 그거를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이게 성공하면 또 NC 소프트도 이제 조금 글로벌 기업으로 재도약을 하겠죠. 근데 다분 신규 IP 내가지고 다 실패하던데. 이제 NC 소프트가 뭐 아이온 낸 것도 있고 뭐 아이온은 잘 됐어요. 아이온 잘 됐고 여러 가지 낸 게 있는데 RPG 게임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 게임 유저가 그 세계관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뭐 현실에서 뭐 월급도 받아야 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제 스트레스가 많은데 진짜 매력적이지 않으면 이제 빠져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딱 하나 요즘에 좀 핫한 게 로스트아크. 네, 근데 그게 이제 국내 MMORPG 역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융인을 했죠. 스팀 이제 2위 올랐으니까. 네네네. 서구권 유저들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조금은 신뢰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프로젝트 TL 트레일러 영상을 보고 뭐 그 단계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그래도 최대 제작비면은 한 번쯤은 이제 기대를 걸만하다. 그게 아니더라도 NC 소프트는 리니지 W로 지금 충분하게 영업이익 1조를 거두고 있다. 그러니까 하방이 닫힌 거죠. 근데 상방은 열려 있으니까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그럼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이슈를 비롯해 게임주에도 이미 텐베그가 된 기업들과 넥스트 텐베그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메이드를 한번 봐서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텐베그 올랐죠. 그렇죠. 그 왜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위메이드도 이제 되게 기구한데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저희가 MMORPG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공백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위메이드가 원래 액토즈 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회사인데 미르의 전설 2가 중국에서 국민 게임으로 중국의 리니지가 된 거예요. 막 게임 점유율 막 60%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2000년대 초의 일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게임 계속 잘 안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우니까 이카루스도 출시를 했고 여러 가지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근데 그 장병규 의장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10몇 년 만에 미르 4를 냈어요. 모바일 버전으로. 근데 이게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 게임주가 옛날에 유행한 게임들은 향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와서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그간 이제 계속 적자를 거둠에도 이제 뭐 그 영업을 존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미르 IP를 중국에다 계속 뿌렸어요. 돈을 어쨌든 영업이익은 내야 되니까. 근데 장점이 뭐냐면은 그 IP의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르4를 출시했을 때 중국 시장도 반기고 글로벌 시장도 반기고 그게 한국으로 유입도 되고 이러면서 지금 그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는데 21년도에 1000억 영업이익 흑자 플러스 그 위믹스 유동화 수익 2000억.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00억에서 플러스 3000억으로 갈 수 있는 산업이 좀 게임주 말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갈 수 하긴 한데 그래도 여기는 원래 뭐 회사들이 그래도 뭐 현금이 가진 현금이 있고 이익이 나니까 그나마 버텨서 가능하지만 뭐 신생 기업들은 불가능하지. 응원하겠습니다. 하기는 할 수 있죠. 불가능은 없죠. 어떻게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대부 시스터즈 주가는 한 20배 뛰었던데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과금은 RPG거든요. 근데
쿠키런은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애니팡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네. 그거를 이제 만든 회사가 썬데이 도주인데 네. 애니팡이라는 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가 어쩐지 뭐 좀 이게 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IP가 조금 약한 거예요. 근데 쿠키런은 쿠키가 이제 뛰어노는 게임인데 쿠키런 하면 그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되잖아요. IP가 굉장히 강하고 흥행도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게임은 하는데. 그렇지. 근데 그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각성을 했죠. 그래서 개발을 해서 이제 SRPG라고 조금 이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RPG 게임으로 만든 게 쿠키런 킹덤인데 그래서 이제 데브 시스터즈도 20년 마이너스 60억 영업이익에서 600억 영업이익 흑자를 냈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냐 하면은 그건 또 아니거든요. 뭐 이게 주가가 막 급하게 오른 게 아니라 게임을 이제 출시할 때 한국에서부터 이제 글로벌까지 이제 순차적으로 출시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분기에 또 눌림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딜레이가 됐는데 데브시스가 오른 시점은 눌림목이 지나서거든요.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이게 예측할 수 없었냐라고 말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게 올랐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만 했으면은 충분히 좀 버티고 있었거나 샀으면은 왜냐면 그 IP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으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그 IP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변하고 되어 있나 탐방이나 조사를 한번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탐방이나 뭐 이렇게 전화를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제가 게으른 게 아니고 중요한 게 뭐냐면은 모바일 인덱스라는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모바일 인덱스에서 많이 하는데 그거를 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 대만까지 데이터가 매일매일 체크가 돼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신약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가 다 개방이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사고예요, 사고. 사고만 있으면 이제 충분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따로 뭐 이렇게 탐방이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차피 순위 뭐 이런 것들이 뭐 다 나오니까요, 그죠?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죠. 정보가 굉장히 투명하죠. 아까 저 콘솔 게임 얘기하셔가지고 근데 이 콘솔 게임 시장이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걸로 보이십니까? 콘솔 게임 시장이 60조 정도인데 이제 두 가지 엑스박스하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인데 그리고 뭐 닌텐도는 논대로 하고 닌텐도는 왜냐면 거의 일본 업체들이 공급을 많이 해주니까 근데 지금 뭐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콘솔 뭐 이 세 가지 영역 중에서 가파르게 영역할 산업적인 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소셜 카지노는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겠지만 콘솔 게임 규모 자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60조 정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에서 뭐 저희가 5조만 가져와도 네. 그럼 이 콘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뭐 소니라든지 뭐 콘솔 기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주로 그 납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납품이라기보다는 뭐 그냥 계약해서 거기에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그걸 사는 거고 그죠? 30% 수수료를 30% 수수료 내죠. 그러니까 이거 콘솔만 나는 게임만뿐만 아니라 이 콘솔을 시장에 장악할 만한 업체는 우리나라 국내에는 없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콘솔도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산업의 어떤 무게추는 기울어졌다고 봐요.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게임 업체 중에서 돈 제일 잘 버는 데가 애플이거든요. 네. 앱스토어로 그렇죠. 돈을 버니까. 그렇죠. 구글이고. 네. 근데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거고 저희가 그거를 역행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먹어야죠. 근데 그게 영향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서 도전하는 기업은 없나요? 스팀 같은. 스팀에서 이제 압도적인 1위가 배틀그라운드고요. 그 배틀그라운드의 김창한 PD가 지금 대표이사인데 그분이 진짜 이제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 업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팀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략을 해서 근데 그분이 또 커리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17년 동안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성공한 게임이 이제 뭐 데빌리온도 다 실패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크래프톤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인수하던 와중에 이제 그 직원으로 일개 직원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일개 직원이 이제 장병규 회장님한테 찾아가요. 아 제가 요새 미쳐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배틀로얄 게임인데 이거 너무 하고 싶다고 PPT를 들고 근데 이제 장병규 회장이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여차저차 30억 들여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1위인 배틀그라운드 830만 명이고요. 2위는 공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내 기업이 점유할 거라고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그 로스트아크 그걸 했죠. 130만 명. 그래서 이제 스팀 플랫폼은 우리나라가 최고죠. 지금 PC 게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좀.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니지의 프로젝트 TL이 아마 스팀 플랫폼 통해서 출시될 것 같아요. 국내에도 이런 플랫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있죠.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웹툰은 저희가 종주국이에요. 네. 웹툰 시장도 DNC 미디어, 뭐 키다리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맞네. 네. 저 웹툰도 뭐 한 시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웹툰도 괜찮아요. 웹툰도 저희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네. 웹툰이랑 게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웹툰, 게임, 드라마. 그러네. 그 중에 이제 그래도 제일 게임이죠. 돈이 많이 되는 거 하는 게 어떻게 네. 게임이고, 네. 그 다음에 웹툰 제작비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이제 그렇죠. 네. 작년에 일단 메타버스 이제 게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또 새로운 장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 새로운 장르. 작년에도 뭐 위메이드가 나온 것도 뭐 새로운 장르인가요? 그게 메타버스 나온 게 그게 위메이드가 이제 블록체인 네. P2E 뭐 이런 걸로 나왔죠. 근데 뭐 메타버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뭐 뚜렷하게 두각을 낸 업체, 뭐 스타트업 중에 뭐 핵인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긴 한데, 지금 메타버스는 일단 메타버스에서 중심에는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모객력이 다르고 자본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를 했죠. 뭐 애플 게임도 이제 인수를 하고, 넷플릭스도 게임사를 인수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로스트아크 배급사가 아마존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플랫폼이 기업이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곽에는 게임주가 바짝 붙어 서 있을 거예요. 메타버스가 이제 천주 규모로 성장을 하는데 뭐 그중에 저희가 10% 정도만 가져와도 이게 산업 자체가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자님 책에서 보면 신사업을 분석한 파트를 보면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등 세 가지 신사업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미 많은 이 게임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소셜 카지노는 이것도 조금 저희가 유의미한 게 세계 4위, 5위 정도가, 저희 4위가 뭐 W게임즈고 5위가 넷마블 스피넥스를 인수해서 소셜 카지노 게임도 저희가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여타 뭐 위메이드는 썬데이 토주를 인수를 해서 코인 유동화 수익으로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업체로 개명을 해서 또 그 소셜 카지노 업체를 진출하고 있고, 뭐 네핀도 그렇고 뭐 NHN도 그렇고 소셜 카지노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미투젠도 그렇고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것이다. 뭐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고, 메타버스는 저희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 그 어차피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문화를 만드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아바타가 한국 그 실제 사람이랑 비슷하면 더 이제 실감이 날 거 아니에요. 그걸 메타 휴먼이라 그러는데, 메타 휴먼 프로젝트를 뭐 넷마블도 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하고 있고 뭐 가상 인플루언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 휴먼이죠. 뭐 그것도 이제 다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서 뭐 플랫폼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은 없고요. 일단은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뭐 게임 산업 신사업 등 분석과 전망을 해주셨다면, 많은 구독자들이 기다리는 게임주 대표 기업들 아까 몇 가지를 뭐 하셨는데, 뭐 지금 안 했던 기업들, 뭐 넷마블부터 뭐 좀 기업들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기업들이 전망과 뭐 신작에 나오는 기업들 차례대로 한번 짚어보시죠. 일단 뭐 넷마블부터 한번. 일단 넷마블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왜냐면은 넷마블은 지금 약간 게임 회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사업 다각화가 이제 지금 뭐 코웨이 지분을 이제 뭐 14% 그렇죠. 정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넥스 플레이어라고 미디어 커머스 회사도 인수를 하고, 그러니까 넷마블이 추구하는 방향성은 그냥 소프트뱅크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준혁 의장이 약간 투자적으로 천재적인 감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서 뭐 그 밸류를 키워가지고 지주 모델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넷마블은 뭐 일단은 투자 실적이라든지 신사업 향방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올해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 지금 모두의 마블이라는 거를 P2E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데 뭐 그거를 기대해 볼 만하고 뭐 소셜 카지노 뭐 뚜렷한 모멘텀은 없고 그리고 다음 그 NC 소프트는 두 가지예요. 그 리니지 W가 서구권에 성공을 하냐 그리고 하나는 프로젝트 TL이 그 흥행을 하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고 올해 적어도 1조는 낸다 영업이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크래프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배그 모바일인 화편 정형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조 원 정도로 벌어들일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하반기에 위치한 그 두 가지 콘솔 게임이 얼마나 잘 되냐 이거에 업사이드가 달릴 것 같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 것 같고 넥슨은 이제 일본 거래소 상장이 돼 있는데 네. 던파 모바일이 뭐 흥행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한 30% 정도가 올랐는데 그래서 넥슨은 일단은 그렇게 던파 모바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이제 대형급 게임사들을 언급을 했고 중형 게임사들 중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투스가 많이 떨어졌던데 이것도. 네, 10만 원이야. 그 1분기 적자를 냈어요. 근데 적자를 낸 이유가 매출은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위지익 스튜디오가 그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투입이 되잖아요. 위지익 스튜디오는 자본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자체 제작을 해요. 근데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됐어요. 그럼 회계법인상 그들의 적자가 그 컴퓨터에도 이제 바로 반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가 조금 있는데 근데 정상화가 될 거예요. 2, 3, 4분기부터. 그리고 크로니클이 나오면은 뭐 신작이 크로니클. 네. 신작이 크로니클? 네, 크로니클. 서머너즈 크로니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슬랙이라는 회사가 이제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이제 미국에 이제 밸류가 10조예요. 근데 그 가상 오피스 관련해서 국내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컴투버스를 만드는 컴투스예요. 게임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는데 컴투버스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는 플랫폼 뭐 원격 진료도 받고 은행 업무도 보고 이렇게 하는 그걸 만드는 건데 지금 직방이라는 그 업체가 그거를 조금 시도를 했는데 그렇게 완성도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냥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컴투스는 이걸 이를 갈고 만들었거든요. 투자비도 많이 들여서. 근데 이게 2023년부터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근데 이게 메신저 기반의 슬랙보다는 이게 상업성도 있고 파괴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진짜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컴투스를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좋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데브 시스터즈도 지금 PER이 뭐 10배가 안 넘기 때문에 그 쿠키런도 지금 뭐 하향 안정화 국면이지만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뭐 M게임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M게임. 네. M게임 또 이건 중국 판호가 나와서 그렇죠. 모바일 버전 열혈 강호. 얘는 이제 거의 뭐 중소 게임 회사죠. 네, M게임도 굉장히 좋아요. 중소. 또 매출도 나고 이 회사를 제가 한번 투자해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 M게임. 원래 중소형 게임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M게임 파셨어요? 팔았다가 이제 조금 남아 있어야지 팔았어. M게임 좋아요. 다시 좀 떨어져가지고 진입을 좀 할까. 그 M게임이 그 뭐냐면 중국 판호 때문에 이제 국내 게임이 이제 수입이 제한된 거예요. 외국 게임들이.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게임들을 계속 카피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게임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피로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게임 뭐 이제 배그가 이제 대흥행을 했고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은 열혈 강호가 이게 PC 게임인데 2020년대 초중반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저희가 바람의 나라를 찾는 것처럼 갑자기 열혈 강호로 몰린 거예요. 근데 또 운이 좋게도 N게임 개발진들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부지런하신 거죠. 네네. 우리나라 게임사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뭐 영업이익 300억씩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M게임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건 게임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열혈 강호가 나와요. 네, M게임이 나름 이제 조금 이를 갈고 만들었는데 이게 미르4가 될지 뭐 다른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 그 하향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은 그렇죠. 굉장히 좋아요. 다시 또 한번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자, PC 게임하고 우리가 모바일 게임은 두 가지로 이따 분류할 수 있잖아요. 뭐 PC 게임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PC 게임만 하고 모바일 게임밖에 또 하는 사람이 있고 몇 년 전에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온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게 PC랑 콘솔이랑 같이 내는 게 트렌드긴 해요. PC랑 콘솔은 같이 나오는 게 트렌드고 네, 네. 또 이걸 세 가지 다 모바일하고 같이 그런 것도 이제 같이 많이 하고 있죠.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몰라 다 나올 수 있는 트렌드이긴 한데 이제 모바일의 속도 여기 PC의 화려함 그렇죠. 이런 것들랑 이게 접목하기가 그 이제 사실은 뭐 연동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뭐 그걸 뭐 그렇죠. 다운 받아가지고 PC에서 하는 분들 하기는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서 앞으로의 새로운 장르가 나온다면은 콘솔하고 PC하고 오히려 모바일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것도 하다가 콘솔도 하다가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교집합 자체가 PC 모바일은 그 연동을 많이 하고 콘솔 PC도 이제 병행 출시를 많이 하는데 그 세 가지 플랫폼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이게 성격이 달라요. 콘솔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자체가 이게 밀도감이 있고 막 그래픽이 죽여지고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은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제 상호작용 이게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콘솔은 조금 별개의 영역인 거고 PC 모바일은 이제 뭐 연동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PC 콘솔은 연동이 되지는 않지만 이제 양사 플랫폼으로 이제 병행 출시하는 뭐 그런 트렌드들이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 TL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어쨌건 PC 버전으로도 출시를 하고 콘솔 버전으로 출시를 할 건데 PC는 이제 그 스팀이 이제 필수화가 됐는데 그 사장이 약간 철학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팀에 유통되는 게임은 P2E NFT 적용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NC소프트는 프로젝트 TL을 P2E 게임으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굽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고 출시를 할 것 같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콘솔은 조금 별개 영역이다. 그 세 가지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나온다면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정부 기대감이 여전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P2E 허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P2E 허용 가능할 때 앞으로 게임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P2E가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게임 아이템 거래라든지 뭐 게임에서 어떤 재화를 현실과 조금 현실의 화폐랑 연동을 시키는 건데 근데 일단은 한국은 불법이긴 한데 근데 이걸 또 불법인데 글로벌하게 제일 열심히 하는 또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그래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판교 문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테스트 베드가 있으면은 좋겠죠. 이게 한국에서 글로벌 반응을 보고 그럼 P2E가 허용이 되면 더 많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저희가 얻을 가실이 있을 것 같고 판호 문제는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상력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얘기 나누면은 뭐 판호도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싶은 혹시 얘기가 있으시면 게임주가 우리나라가 규모 대비 세계 최고예요.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물론 업계에 대한 비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임이 재미없으면 이제 게임사들에 대해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해왔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1990년대 바람이 나라는 이미지로 이제 게임 업계를 거의 이제 MMORPG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조금 좋게 보시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 빅뱅 김단 저자님을 모시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게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임주 빅뱅 책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 화면 있고 주문하시면 되고 링크 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